전 세계적으로 난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가장 많은 돈이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고 어마어마하게 준동을 한다는 거는 다가올 미래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 당국도 굳이 뭐 됐습니다를 외치지 않다. 그 말 듣고 있다가 정말 개피 보겠다는 거지. 잘 살아남으세요. 롱타임 노씨. 오랜만이야. 제가 떴어요? 잘 갔다 필리핀 갔다 왔거든. 보홀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좋더라. 그냥 쉬러 갔다 오기에는 좋은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 왔어. 그동안 자리 비운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더만. 어떻게 되는 거야? 뭔 이야기인지 별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일이 많았어? 주가가 부러져가지고. 그거 뭐 닥터 둠 최 선생님이 예측하신 거 아니야. 닥터둠은 아니고. 아니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게 언제 어떻게 다가오느냐를 몰랐을 뿐이고 좀 천천히 다가오길 희망했지만 빠르게 다가왔지.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나만 떠들었겠나? 물론 내가 잘 보지. 환율을 잘 보지. 좀 해도 돼요. 지금 나 잘 몰라. 나 형이 궁극에는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영란은행이 등장을 했고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당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브레이크가 밟혀져. 그래서 짧은 시점이지만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다. 그런데 추세를 이제 바꾸지는 못한다. 추세까지는 못 바꾸지. 그거는 속도 조절 정도. 결국에 추세를 바꾸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파월이. 뭐 연준이 쥐고 있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10월 13일 날 미국 CPI 또 나오는데 그거를 봐야 되고 지금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조금 돌릴 거야. 목요일부터 좀 돌리기 시작해서 금요일도 좀 돌릴 것 같고 다음 주 초에 또 우리 휴일 있잖아. 그렇죠. 월요일. 개천절. 개천절이 있어서 뭐 화요일 날 어떻게 될까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먹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돌아. 데드캣 바운스? 뭐가 됐든 데드캣 바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왜냐하면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돌리는데 강하게 돌리네. 오늘 이제 투빅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10년물 국채 선물이 투빅 원빅이 이제 100bp인데 지금 거의 투빅 가량이 돌리고 있어서 제법 많이 돌린다. 그러니까 가격을 돌린다는 얘기는 시장금리를 좀 낮춘다는 금리가 떨어진다. 그렇지. 시장금리가 좀 내려가고 당국도 1,500원 지금 1,440원 찍었었지. 환율이 1,500원은 뭐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궁극에는 뚫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시점은 잘 모르겠고 우린 주간 단위로 하니까 주간 단위로는 좀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안 그래도 돼. 종목을 찾아줍시다. 종목을. 어제 종목 방송이지 뭐 우리가 뭐 매크로 맨날 뭐 경제 얘기하고 뭐 해파웠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 자 종목으로 가서 지금 환율 수혜주를 봐야 돼. 아이 그거는 나중에 환율 수혜주는 3분기 실적 까고 삼성전자 지금 어닝 컨센이 낮아졌지.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낮춰놓는 게 낫지. 그래갖고 실세 뚜껑을 열어보니 또 이 서프라이즈다. 정도면 뭐 야 선방했네 라고 하고 이제 뭐 4분기 가고 근데 내년이 좀 더 어렵겠지. 내년도는 어려울 거지만 올해는 왔다 갔다를 좀 할 것 같아요. 종목은 항상 얘기하는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 이게 공포야 지금. 와 큰일 났어. 막 난리가 난 것 같고 주식시장 뭐 요걸 뒤집으면 탐욕이잖아. 탐욕은 뭐야? 또 뭘 찾는단 말이야. 그래도 야 반등하네? 올라가네? 이런 걸 찾는데 바이오가 제일 먼저 탑인 것 같고 오랜만에 듣는다. 바이오. 네, 바이오. 바이오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목요일 날 등장한 건 바이오제 미국에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통과지.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뭐 신뢰성이 있겠지.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돌았을 때 랩지노믹스 또 봅시다. 랩지노믹스. 이게 지금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잘 되는데 주가만 낮아 주가만. 이럴 필요 없거든. 랩지노믹스는 루하피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를 했죠. 경영권 인수를 했는데 1,500억을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인수 단가가 11,000원이에요. 주가 지금 5,000원대야. 그래서 좀 올려야 돼. 얘네. 11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딜이 성사가 되고. 물론 딜이 깨지진 않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랩지노믹스는 체외 진단 키트 쪽이 주력인데 이거 모두 다 묶어가지고 국내 거를 다 들고 미국으로 간다 그랬잖아.
미국에서 판을 펼치면은 어쨌거나 지금은 세계 금융 중심은 다 미국이야.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중국을 결국에는 짓누를 것 같아. 중국을 때리기 위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안 나서고 있거든. 뭐 어떤 식이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지. 푸틴은 핵 버튼을 만지고 있잖아. 북한이 또 핵실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도 들어와.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게끔 만드는 게 미국 네오콘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저길 먼저 건드리는 거야. 금융을 먼저 뒤집는 거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 달러 강세로. 중국은 금리를 못 올려. 금리 올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부동산 타격이 온단 그렇죠.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막 풀고 있지. 그치. 완화적이잖아.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도 한 번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궁극에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한국도 타격이 되겠지. 그건 이제 내년이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버티다 이게 맨날 똑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영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대출이자 내면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난 버틸 수 있어. 버티는 거야. 버틸 수 있으면 이제 다행인데 못 버티고 넘어가면 그렇지. 큰일이잖아. 담보 못 맞추면. 그렇지. 근데 하여튼 버티는 데까지의 시간이 아직 좀 남아 있고 그거를 이제 당국이 좀 도와주는 거고. 영국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해프닝이에요? 아니면 뭐 이게 해프닝은 아니고 이게 데미지가 있는 거야?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있지. 뻘짓을 했잖아. 일단 신용통리. 그렇지.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쓰겠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유럽 연합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하거든. 왜? 에너지를 가지고 흔들었잖아. 러시아가. 타격이 크단 말이야. 인플레이션은 막 치솟아. 독일 인플레이션은 막 2자릿수야.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뛰어나온 거에 대해서는 맹점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은 혼자 독자적으로 영국이 버티기 쉽지는 않고 근데 영란은행이라는 데도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은 좀 버티기로 들어가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감세로 인해서 데미지 받은 거는 영란은행이 상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단기적인 리스크 정도. 그 정도? 근데 결국에는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봐. 피해갈 수는 없어. 미국 이게 패권이라고 하는 전쟁은 한 발을 물러서는 순간 뒤로 밀려. 우리도 정치를 보면 그러잖아. 꼴사나운 정치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참 좀 이렇게 융화로운 정치를 했으면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 된다.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하면 끝이야. 한 밀리는 순간은 뭐 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더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죽을 때까지 상대를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뭐 얘기가 될로지?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최외 진단인데 지금 또 강력한 변이가 나왔어. 우리나라 지금 마스크 다 벗고 하지. 요즘 해외 가면 다 마스크 벗고 있나요? 필리핀도 어때?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고. 필리핀은 마스크는 해? 아니 뭐 실내에서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하지만 대부분 다 벗고 여기서는 더 뜨겁고 필리핀은 골 때리게 들어갈 때는 라이터를 흡연자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라이터를 다 빼서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잖아. 편의점에 라이터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그거 안 살라고 흡연 부스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빌리려고 불 빌리려고 그러는데 다 라이터가 없어. 대부분 몽골 뭐 이런 동남아 쪽은 나올 때 라이터를 다 뺏어 버리더라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라이터 다 빼서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나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아니 나갈 때는 하나를 그렇지 하나를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그쪽에서 떠나올 때는 라이터를 다 뺏어 버리더라고. 아시겠지만 흡연자들은 라이터 돈 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이해가 셌지만 변이가 또 강력하게 등장했다고 하나 단막 기사로 떴는데 뭐 체질진단 쪽이나 치매 치료제나 뭐 이런 바이오 이슈가 있다면은 바이오도 지금 연말까지 돈을 계속 마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정부도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 뭐 펀드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이슈가 조금 다음 주에도 되지 않을까? 낙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뭐 랩지노믹스는 하여튼 그래서 장사 잘 되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가진 자산도 많은데 주가만 지금 내려가 있다. 전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는 뭐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은 빵 튈 수 있는데 그 트리거는 변이
오늘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공포와 탐욕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제 공포는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 또 뭔가 뭐 없어? 뭐 이런 건 찾으니까 이게 있고. 삽목의 스폰? 개별기업이에요, 개별기업. 그거 아니에요? 건설 현장에 거푸집. 거푸집 빌려주는데? 거푸집이 예전에는 나무 목재로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그쵸. 하는 거푸집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재사용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이 알루미늄 거푸집이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네옴시티랑 연결되는 거야. 왕세자가 10월 말쯤에 들어와 아부다비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빈살만 나이는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그렇죠. 30 중후반일걸? 너랑 비슷하지 않니? 아니야. 저보다 한참 어려요. 그래? 너 30대 아니야? 30대. 저 빈살만이 들어오는데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뭐 빈살만이 들어오는데 어. 중동의 네옴시티 이슈가 한번 붐이 일었지. 우리도 이제 뭔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SOC도 힘들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갔는데도 먹히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로 가야 되는데 이 거푸집이 이슈가 될 것 같은 거야. 알루미늄이.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인곳이라는 게 뭐야? 이게 덩어리잖아. 덩어리. 우리 반도체 웨이퍼도 웨이퍼 인곳, 실리콘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웨이퍼를 만들듯이 알루미늄 인곳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 중동 쪽에 있는 거야. 왜? 알루미늄을 재련하려면은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형수 대표랑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유럽은 지금 전기 가정에서 쓸 것도 없는데 그렇죠. 공장이 셧다운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 중동 쪽으로 다 몰리는데 중동은 기름이 거의 공짜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떼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막 무상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력만 있으면은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하자라는 조인트가 삽목에스폼에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푸집, 알루미늄 CC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푸집. 요 설득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돼. 올해 영업이익 한 1,000억을 바라보더라고. 거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삽목의 스폼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IT 쪽으로 넘어가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혹시 알아? 이게 장외에서 한 2만 원대 작년에 막 물량을 못 구해갖고 난리였거든. 그 선수들이 일단 닭사 막 물량 구하면 2만 원에 사 막 이랬는데 상장을 10,000원에 했어 공모가를. 근데 반토막이잖아. 그럼 팔지도 못하고 물량이 첫날도 우르르르 또 시장에 연동돼갖고 9천 얼마까지 가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본방에 일반장전에다 얘기했더니 상한가 쳤어 그날. 그 다음날도 오르고. 목요일은 근데 갑자기 이게 뭐냐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우리 형수가 잘 아는 NPU 뉴로모픽 유닛. 뉴럴 프로세스. 발음이 어렵지만 신경망 뉴머럴 인터넷 찾아보세요. NPU 설계하는 IP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 기특할 때 반도체 상장주로는 AA를 처음 받았지. 하여튼 시스템 반도체나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팹리스에는 ARM하고 유사하다 그러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ARM은 워낙 그 큰 회사고.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근데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는 하지. ARM이 영국 업체 아니야. 그렇죠. 영국 회사인데 영국도 뭐 영주차니까 팔 수 있으면 팔고 싶어 하겠지. 근데 영국의 이제 산업적으로는 안 팔고 싶어하지. 그렇지. 멘트는 이게 뭐 누구 하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할 수 없듯이. 거의 암은 이제 공공재야 공공재. ASML이라는 EUV 노광 극자에서 노광기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는 네덜란드 업체가 거기도 사실은 삼성전자, TSMC 다 지분이 있잖아. 그렇죠. 지분이 있는데도 인텔도 있고. 공유하는 거지. 근데 암도 그렇게는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방법은 찾을 것 같은데 같이 손잡고 미국에 가서 뭐 근데 이제 뭐 그 그렇든지. 오너십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멘트가 나오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암하고 유사하고 암이라는 이슈의 반도체 IT에서는 있었는데 갑자기 멘트를 영국에서 그 산업부 장관인가 누가 뭐 멘트를 좀 했는데 주가 훅 또 내려오더라고. 근데 나는 다시 뭐 12,000원대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개별 기업들 보면 많아. 떨어져 있는 것도 많고
너 일단 얘기해봐라. 또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 저는 LTC라는 업체 좀 보고 있는데, LTC? LTC. LCD용 박리액 하는 회사예요. 아, 디스플레이를? 여기 이제 삼성전자향으로 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좀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진전자라고 그 SK 하이닉스 쪽에 그치. 세정 장비하는 회사 있는데, 뭐 한 날 옛날. 거기에 잘렸잖아요. 그치. 중국에다 기술 유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 자회사 LSE가 인수를 했어요. LSE 가. 그러니까 예, LTC의 자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무진전자를 대체해 보려고 SK 하이닉스가 되게 막 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다시 쓸 것 같아. 그래서 수주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주가 한 1,000억 정도? 네. 마진율은 20%대 정도 보고 있고, 요거만 봐도 괜찮다. 지금 시총이 1,000억대거든요. 1,0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이 올랐네. 네. 많이 올랐는데 뭐 싸요. 워낙 무진전자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가 이게 뭐 괜찮기 때문에 요거 보고 있고, 또 이제 KNW라는 회사예요. KNW. KM 말고 KNW라고 여기 이제 자동차 뭐 내장재하고 뭐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똘똘한 자회사 플로린 코리아 지분 90%를 인수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케미컬을 해요. 반도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려면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을 다 해야 되는데 그 TSV 공정 가스를 해.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회사고, 그리고 삼성이 또 지분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요 정도고, 그리고 뭐 오늘 한 서진 시스템 오늘 얘기했던. 네, 오늘 생방했던. 내나 거기도 알루미늄. 그렇죠. 알루미늄 쪽인데 탈중국. 네. 트렌드 이거 딱 맞고, 바디. 네. 캔하고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뭐 탈중국에 그게 실제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에릭슨이 이쪽에다 이제 물량을 주기 시작했고, 지금 노키아 쪽도 이야기가 있어요.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 쪽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본방에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세계 네, 저 AMAC 1등이잖아. 얘가 또 이야기가 있어요. 네, AMAC 여기 서진 쪽에 이제 그 장비 그 부품 이런 쪽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뭐 ESS는 또 뭐 미국 쪽에 다 하면 또 중국제 안 쓰면 뭐 얘가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크게 돌아설지는 아직 뭐 검증이 필요한데 이제 트렌드에 맞다 시류에 그런 것들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어요. 네. IT도 뭐 워낙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한 방에 다 내려가지는 않아. 그쵸. 항상 희망 고문을 주고 들어올린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은 늘 얘기했지만 올해는 짧게 해야 된다고. 길게 롱 포지션을 잡고서는 뭐 애플리케이션 지워버리고 난 한 2, 3년 후에 볼 거야. 이거는 전략이 안 맞거든. 더 떨어져야 돼. 더 언제 얼마, 뭐 환율 얼마, 코스피 얼마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1,500, 1,200까지는 뭐. 일단 환율은 1,400원대에서 당분간 유지하면 선방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그 정도.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1,450원 갔다가 내려온 거 아니야? 1,600원까지는 사실 버틸 수 있어. 그거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2008년도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환율이 1,600원을 내가 얼마로 써 지금? 1,600원이라고 했지. 1,600원. 2008년 서브리랜다. 서프라임 터졌을 때 1,600원이야. 근데 나라가 망하진 않았다고. 망했다라는 건 IMF잖아. 그렇죠. 부도가 나는 거는 IMF고, IMF는 97년도, 98년도에 2,000원. 2,000원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1,600원까지는 그냥 망하진 않는다. 망하진 않는다. 힘들 뿐. 2,000원으로 가면은 그러면 나라가 안 망하지만 가게는 망하잖아. 어떻게 그건 뭐 난 굳이 내가 모르겠는데 뭐 얘기 좀 해봐. 뭘 얘기를 해봐.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환율은 2,0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코스피는 1,500 언더로 부러질 수 있다. 내년입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이제 1년이면 뭐 굳이 소프트 랜딩은 없네. 소프트 랜딩 할 수가 없다니까. 소프트 랜딩은 I wanna be 희망마저 꺾는 거야. 똑같은 극단적인 패권이야. 패권에서는 적당히 이 정도 고마해라 말 못다이가 하고 이런 거 없어? 없다니까. 고마해라 말 못다이가 이건 죽었을 때나 나오는 멘트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바이든 영감님 치매 또 이야기 나오던데. 아이 치매야. 그 치매인데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바이든이 대통령이실 거는 아니라는 거야. 대통령 뒤에 있는 네오콘. 그렇지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지. 그러면 유대자본 가야 되고 또 복잡하지만 이 역사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 시간 날 때 그런 책들이 많으니까
근데 좀 많이 읽어봐야 돼, 그것도. 그러면은 그걸 읽고 나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매칭시켜서 퍼즐을 맞춰보면, 아, 이게 온다고, 감각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지금 막 중립금리 뭐 이런 이야기가 무의미한 거예요? 뭐, 터미널 레이트, 또 의미 없어. 그냥 그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단타하면 안 되겠구만. 단타만 해, 단타만. 짧게, 아, 진짜. 단타만 해. 단타 해갖고, 뭐, 그냥 순간순간 보이면 후딱 들어가가지고, 후딱 뭐, 이런 걸로. 항상 캐시를. 음악에 지금 달러 바꾸면 안 되겠네, 당분간은. 야, 달러 뭐, 혹시나 있다 그러면. 한테크를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뭘 바꿔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꿔서 뭐 하게? 주식 사게? 아니,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듣는 사람들 말이야. 솔직히 지금 달러 가진 사람은 약간 뭐 이런 좀 이제. 근데 이 여행 갔다 오면 대부분 또 안 바꾸잖아. 그냥 가지고 있잖아. 그게 뭐 그래. 나중에 또 10만 원일 쓸 수도 있고 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달러 모으기 하면 그때나 내나. 달러 모기. 야, 난리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는 뭐 채권 시장 이제 막 금모으기 하면 안 내놓을 것 같아, 사람들. 그렇지. 채권 시장이 난리야. 난리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었어. 이게 안정화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안 된다잖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또 얘기하지 않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I'm from IMF 얘기하잖아. 나는 IMF로부터 왔다. IMF 출신이라고 얘기하시잖아. 아예 위험한 것들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그런 수순을 가고 자 봐봐 지금 뭐 하이 우리 또 한 번 얘기했지만 국유 자산에 대한 민영화. 음모론 다 이야기해봐, 빨리. 음모론 없어. 그냥 한전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한전은 부도. 내년에 부도. 부도 나는 꼬라지인데 그 부도 나게 할 수 있나? 근데 한전의 주식은 그지 같지만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은 우리나라 신용등급보다 높아요. 트리플 A야, 트리플 A. 왜? 망하진 않거든. 국가는 망해도 전력회사의 독점적인 거는 땅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한전의 채권은 지금 트리플 A인데 결국에는 자꾸 기사들이 나오는 게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 뭐 하지만 어떻게 올려? 민심도 안 좋은데. 인플레가 이 모양인데. 결국에는 뭔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 그 첫 번째 단추로 한화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옛날에 이제 국유화 시켰던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팔잖아. 은행은 그 자산, 부실 자산을 떠안고 있어 하지 않고 싶어 하지. 빨리빨리 주가 올라면 팔고. 그거 한화에 팔잖아.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 홀스 뭐야? 그 조건이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꾸 영어를 가져오려 하지 마. 뭐 자꾸 스펠링도 잘 기억도 못하면서 자꾸 무슨. 야, 너도 나이 먹어봐. 옛날 빡지 쓰면서 외웠을 거 아니야, 스펠링. 가물가물해. 스펠링이 가물가물. 필리핀 나가고 야, 영어가 안 돼가지고. 토킹호스 방식. 아, 스토킹 홀스 맞습니다. 스토킹 홀스가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앞에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M&A 용어인데 딜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딱 내용 다 보면 딜이 안 깨질 수밖에. 뭐 현대중공업은 참여를 못 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거야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뭐 계열사가 다 스크랩해갖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어디 얼마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 뒤에 옵션상의 컨디션은 결국에는 카이 쪽에서 방산을 그렇죠. 민수 방산 쪽에서 방산을 먹고 싶다. 아니 그건 한화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하지. 왜냐하면 한나의 사기업이 국가의 방위 산업을 다 가지고 가서 괜찮을까? 이게 또 흔들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우려가 미래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정권 하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 이념적인 캐치프레이즈니까. 네. 그러면은 카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좋을 거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처음에 논란의 이슈는 피인수 대상은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일단 쪼개면은 방산 민수를 분할을 해서 나의 가정입니다. 뇌피셜인데 통으로 다 가져가지고는 않을 것 같고 분할을 해서 뭐 증자를 하든 뭔가 방식들을 택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인수하는 쪽은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죠. 약간 그래서 방산은 조금 까리합니다. 지금 애매해. 지난번에 한화 시스템을 얘기했다가 뭐 주가 거꾸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내 이 전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작은 것들 보세요. 작은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바이오 뭐 좋잖아. 바이오 자체 보면 막 떨어져 있는 것들 많아. 바이오 좀 얘기해봐.
그래요? 근데 임상 이상 중에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 좀 있잖아요. 뭐지 뭐 있는데? 녹십자 GC였나? GC셀이라는 기업도 따로 있고. 그렇죠. 거기하고 뭐 NK맥스 NK맥스. 이런 회사들 뭐 괜찮지. NK맥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뭐 더 막 움직이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뭐 박셀바이오나 뭐 오늘 뭐 파미셀 뭐 네이처셀 뭐 이런 거. 뭐 피플바이오 뭐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 오늘은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고. 야 IT 뭐 너 안 얘기하냐? 나 혼자 얘기 이야기했잖아 다. 했어? 매크로 시대도 형이 이야기해야지 뭘. 뭔가 어떻게. 이슈가 IT가 등장할 뭐. 게 있나? IT가 뭐 개별 지금 모멘텀으로 시장을 뭐 이길 만한 이슈가 없지. 2차 전지는 나 아직도 까리해. 도대체 2차 전지. 넌 어떻게 보니? 전기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치. 그게 소재 사업은 전기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엄청 소재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는 전기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올 초에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코스트가 10배가 올랐대요. 그렇지. 코스트 10배 올라서 이거는 생산해도 적자야 무조건. 이거를 평가에 전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 막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리튬 얘기를 국내에서 막 꺼내는데 골 때리는 거야 그게. 리튬 광산이 그것도 원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염호라는데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아니라 그쵸. 민물도 아니고 염호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 바닷물 말라붙은 그치. 예전에 이제 이 대륙이 없었네. 움직이기 전에 바닷물이 갇혀가지고 갇혀가지고 말라붙은 담수처럼 됐지만 염분기를 띠고 있는 그런 데에 리튬 원석이 있고 그거를 가공해갖고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에 이런 원재료를 쓰는데 국내에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도 막 수산화 리튬을 막 얘기하길래 테마잖아. 광분을 하고. 그렇지. 사실 뭐 그게 별거 아닌 기술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다 한다니까 골 뭐. 때리는 것 네. 같아. 또 뭐 분리막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또 2차 전지는. 거기서 뭐 폐배터리까지 갔는데 뭐 할 말 다 했지. 어쨌든 이제 유럽은 지금 전기차 수요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게 네. 전기가 비싸니까. 그치. 영국은 전기차 충전하는 거하고 휘발유하고 가격이 균등해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전기차의 보조금을 없앴을 때 가격은 뛰고 판매 가격은 요인이 많이 적어. 충전 가격도 뛰고 그러면 전기차가 한 번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아마 대세는 가겠지. 완성차 업체들이 아마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 한번 그게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지금 대충 뭐 가이던스가 2025년까지 몇백만 대 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잖아. 그치. 이게 아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 지금 특히나 영향이 굉장히 커. 특히나 천연가스 요 이슈가 예, 요거를 뭐 추세를 바꿀 수는 없지만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하여튼 뭐 네. 푸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푸틴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서는 순간 영원히 감옥을 가거나 전범으로서 좋겠지. 그다음에 뭐 암살 얘기도 있지만 근데 지금 암살 시도가 뭐 있었다고 하잖아. 근데 실패했다고 하는데 버텼잖아. 그러면 버튼이 어디로 가? 손이 전술핵을 건드리려고 자꾸 하잖아. 그 노스트림 가스관도 네. 인위적으로 터뜨렸어요. 뭐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 어제 여담이지만 시장이 어려우면 시장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의견을 들어봐 봐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의견이 나눠지긴 하는데 장기적인 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불안한 부분들이 요소들이 완전히 거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있고 단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턴을 얘기했는데 두 개 다 맞아 사실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중식을 먹었는데 연태고량주를 먹었어. 이게 연태고량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나 봐. 그렇죠. 가격 대비 가성비라는 게 좋으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연태고량하고 제일 많이 먹잖아. 그치. 연태고량주가 또 거기도 분파가 나눠졌대. 그래갖고 자기네가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는 주창하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 뚜껑을 바꿨어. 근데 예전에 연태고량주가 이렇게 투르륵 타면은 중간에 뽕 솟아오르거든. 그다음에 마개가 벗겨지고 그렇죠. 약간 특이한 마개인데 어제 이렇게 투르륵 타는데 여기 손이 쭉 비는 거야. 비었네 진짜. 비었어. 이 일 왜 하냐? 왜 그 영화 보면은 박수무당 나오는 영화 있거든. 진양 나오는. 손금이 변한다 그러잖아. 이게 좀 찢어졌고 손금이 변하는 거? 게임 체인저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조그만하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게임 체인저는 뭐라? 당국이 등장했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 얘기하려고 연태고량주부터 들어간 거야. 체인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좀 세게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험성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패를 까잖아 지금.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중국이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중국의 CDC라는 데가 국수펀드를 운영하는 데거든.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막 막았어. 뭔가를 대놓고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막으니까 덤비지 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덤비는 거야. 외부에서 세력이 뭉쳐갖고 중국을 하나 죽이기 시작해. 금융으로. 중국이 죽었다는 얘기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죽은 적이 있거든. 항상 그랬어. 영국이 파운드의 절하를 막고 금융시장 안정, 채권, 그러니까 영국은 채권이 길트라 그래요. 전 세계 4대 채권 금리가 있어요.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 T빌이라는 게 있고, 영국의 길트라는 게 있고, 독일의 분트가 있고, 일본의 JGB가 있단 말이야. 요게 4대 채권 금리. 채권 금리는 연동해. 같이 움직여야 돼.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같이 따라간다고. 근데 지금은 영국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 그러니까 영국 영란은행이 맞았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럴 때 뭉쳤던 게 소로스야. 소로스가 한번 파운드를 공격했어. 먹었어. 아마 그런 스토리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뭐 들어가서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뭐 프라자 합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또 그런 복사판들이 자꾸 그 플라자 합의 때는 채권 시장이 장난 아니었네. 외환 시장이죠. 외환 한이죠. 지금은 채권 시장이고 항상 보면은 큰 흐름들이 반복되네. 그러면 당국이 개입한다라는 거는 우리 4,4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상당 부분 깎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FX는 이미 많이 깎였어요. 외환 보유고가 많이 왜냐하면 버는 거에 쟁여놓은 거에 쟁여놓은 걸 썼잖아. 근데 버는 게 지금 약해지잖아. 무역 수지가 약해지고 경상수지가 이제 10월 초에 나올 텐데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면은 또 한번 꽝 걸릴 수 있거든. 그래 다음 주가 10월 초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야죠. 네. 근데 하여튼 당국이 지금은 채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거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준동을 한다는 거는 다가올 미래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 이게 보면 예전에는 뭐 커머더티라는 원자재, 뭐 FX, 그러니까 외환 시장, 주식 시장 이게인데 가장 큰 덩어리가 이 본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요동을 어마어마하게 올해 초부터 막 치기 시작했는데 별로 사람들은 얘기 안 해. 잘 모르거든. 모르고 그치, 뭐. 얘기도 안 하고 당국도 굳이 뭐 됐습니다를 외치지 않. 당국은 항상 괜찮아요지. 우리는 건전성, 대외의 건전성이 좋고 뭐 어쩌고.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한 파동이 오고 있다. 그 말 듣고 있다가 정말 개피 보겠더라고. 당국 말 듣다가.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뭐 파동이 대외 건전성에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오기 듣다가. 때문에 잘 살아남으세요. 자, 돈 벌어서 필리핀 여행 갑시다. 네. 보홀 좋더라. 직항도 있다며. 네, 직항이 열렸어요. 뭐 언제 모르겠다 그건. 이것도 두서없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경제의 아사는 나중에 코너를 하나 따로 마련해. 하나 만들어?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연휴인데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또 뭐 하여튼 큰 이 묵직한 게임 단기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에 볼 거예요. 네.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안녕. 안녕.